짧고 굵게 지나는 눈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 예상 적설도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제주 산지 3에서 8cm. 나머지 지역도 오늘 눈이나 비가 오는데 눈으로 1에서 5cm 지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대부분 이어지고요. 남부 일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되고 기온은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각설하고로 시작하고 있죠. 각설하고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원래 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김병민 윤석열 후보 대변인이 오늘 일정 관계상 못 오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박정하 공보실장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세요, 박정하입니다. 네, 자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최민희 의원. 네, 저는 영화배우 이정재 씨입니다. 오징어 게임 주인공. 네. 이건 다 같이 국뽕 돋아도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 골든 글러브에 3개가 노미네이트 됐는데요. 주연상, 조연상, 작품상. 그래. 그러니까 작품상을 탄다면 정말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세계를 제패하는 건데요. 영화는 이미 봉준호 감독에 의해서 제패됐잖아요. 예, 기생충으로.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정재 씨의 경우는 물론 작품상 노미네이트도 처음이지만 우리나라 드라마가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뜬 인물을 사실은 오징어 게임 스텝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일 그냥 상징적 인물로 집중도가 높을 이정재 씨 꼽습니다. 네, 정치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이번 주는. 아니, 이번 주에 뜬 인물을 제가 못 찾았어요. 진 인물은 확실히 찾았습니다. 진 인물은 너무 많은데. 예, 아무튼 그 골든글로브상 타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 주에 뜬 인물 박정하 실장은. 최민희 의원님처럼 해도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저도 뜬 인물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를 뜬 인물로 완전 모셔왔습니다. 이유는요? 그러니까 뭐 구영식 기사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은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동안 보면 탐사 보도 뭐 이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최근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런저런 인터뷰 관련해서 이번 주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이 중에서 보면은 구영식 기자의 인터뷰 이후에 이제 방송 출연이 몇 번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들을 보니까 이 치열한 대선 국면에서의 뭐 취재 윤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님과 좀 대조되는 부분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기자로서 취재윤리면 그다음에 뭐 취재원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그래도 김의겸 의원과 좀 대비가 되는 면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구영식 기자를 뜬 인물로 제가 선정해 왔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아시는 것처럼 뭐 그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제 YTN과 오마이뉴스 기자와
그 전화 인터뷰, 전화 인터뷰한 통화를 한 거죠. 통화죠. 예, 인터뷰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와중에 김의겸 의원이 그 취재 내용 중에 어떤 거를 발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김의겸 의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뭐 혹은 그 담당했던 신모 기자나 구영식 기자가 알고 있던 내용들과 다른 점을 좀 부각해서 인터뷰를 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그거를 구영식 기자가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가령 이전 청와대 대선에서 가면 이기게 되면 청와대에 출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김의겸 의원은 굉장히 이전 그 김건희 씨가 이상하게 발언한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이전 텔레비전 방송에서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구영 씨가 바로 잡아주는 거를 제가 이제 텔레비전 통해서 좀 정확히 봤거든요. 말하면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가 먼저 내가 청와대 가면 기자를 초청해서 뭐 그렇게 그렇게 했죠. 표현했는데 기자의 해명은 청와대 가시게 되면 바빠서 우리 못 만날 텐데요. 그렇죠. 뭐 이러니까 가게 되면 부르겠다. 네, 이렇게 한 거로 해명을 한 거죠. 예, 수동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가 뭐 대선에서 이긴 걸 전제로 마치 좀 이상한 소리. 그래서 제가 구영식 기자를 모셔왔습니다. 예. 어찌 보면 그 윤석열 후보 관련된 또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추적하고 한 기자인데도 잘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치열한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인정할 건 인정할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진인물 최민희 전 의원. 이수정 위원장입니다. 이건 뭐 저는 처음부터 이분입니다. 예, 우선 이분 이수정 어록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김건희 씨 논란이 벌어지자 국무 뽑는 선거냐. 두 번째 결혼 8년 전 일을 어찌 알겠느냐. 세 번째 25년 전 남친 얼굴 기억 안 난다. 네 번째 내가 그 알 20년 있었는데 점점점. 이게 다 문제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분은 이렇게까지 문제 발언을 내놓을까. 그래서 사실 사람이 포유류로서의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존재의 근거를 찾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분도 사랑받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 모두에게 그리고 특히 후보에게. 그래서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예쁜 마음인데 그게 좀 지나치다 보니 이분의 특징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개 정치인들은 사랑으로 먹고 사는데 정치인과 사랑은 너무 안 맞죠. 그래서 정치인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과하면 관종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정치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으로 관종화되는 정치인의 행태를 이렇게까지 쫓아가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분들의 국무 뽑는 선거냐로부터 잘못된 대응이 시작됐거든요. 국민의힘에.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이수정 씨를 이번 최진 인물로 꼽았습니다. 뭐 코멘트 하시려고 없으시죠? 아니, 뭐 굳이, 좋습니다. 예, 그럼 예. 금주의 진인물 박정하 질문이 실장. 너무 많은데요. 저는 그냥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진 인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중증 환자 수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 또 뭐 1,000명에 육박하는 예. 상황. 그리고 이제 병상 대기자 뭐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그동안 K방학 자랑하시면서 이제 쭉 얘기해 왔는데 사실은 안 해도 될 사과를 이제 불가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순방 뭐 이어진 사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국민들 뭐 이런 등등등 모아서 저는 이번 주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예. 중에 제일 책임이 좀 있고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진인물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통령 말씀드립니다. 저는 코멘트 좀 하세요. 우선 저는 위드 코로나가 되면 확진자가 늘고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 모두가 예측한 겁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의 영업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사실 위험을 안고 위드 코로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상황이 다 심각합니다. 미국은 하루에 12, 13만 명에 거의 1,800명씩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사망자를 한 3만 명 확진의 사망자는 100명 수준에서 방어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라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 힘을 합쳐서 극복했어요. 백신 가지고 또 얼마나 난리치셨습니까? 그런데 또 극복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대통령을 비난하면 이건 또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코로나만은 저는 정쟁의 대상을 안 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따 후반부에 이 코로나와 대선에 미칠 영향 이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좀 싶어요. 근데 방금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일부 시간에 정부 당국자 또 전문가 자세히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면 확진자 늘어날 거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는 좀 줄어들 거다라고 백신 효과로 예상을 했는데 백신의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종식이 돼버리더라. 그래서 위중증 발생률이 예상했던 것도 지금까지 발생하던 것보다 갑자기 치솟았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뭐 미국, 영국 사례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외국에 비해서는 그나마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 상황이 오는 것 같아서 다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거리두기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했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으니 대통령 사과를 하긴 한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우리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아마 또 대선의 한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우리 후반부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김건희 씨 얘기가 쭉 나왔는데 우리 공보실장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 선대위 내에서 김건희 씨 문제로 회의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지금. 안 할 수가 없죠. 하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아쉬운 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참 저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사실은 출범한 지 뭐 한 2주 채 못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전 경선 기간 동안에 해왔던 우리 뭐 팀원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선 이후에 합류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경선 이후에 합류를 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깊이 챙겨보지 못했던 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었고 후보 부인 담당 무슨 공보팀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더라고요. 없어서 후보 부인이 그냥 내키는 대로 기자들하고 막 통화해서 20몇 분씩 얘기하고 이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뭐 그 부분은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 해도 이제 몇 건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뭐 갑자기 생방송 하다가 그런 상황을 확인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향후 차근차근 정리가 좀 분명히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니들 뭐 하고 있어라는 비난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충분히 저희가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 우선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신다. 이거는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꾸로 이제 정부가 구성되고 여성부 장관을 뽑습니다. 근데 여성부 장관이 5개 학교에 들어가는데 다 허위 이력을 냈다. 그럼 그 사람 통과시키실 거예요? 통과 안 시키실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데 우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여성부 장관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통과 못할 사안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후보는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 처음부터. 그래서 뭐 국모 뽑느냐 뭐 대통령 뽑는 거지 영부인 뽑느냐 결혼 전일이다. 이렇게 처음에 잘못 대응하면서 이거를 정말 확 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무엇보다 당사자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은 아무리 사실을 들여다봐도 보세요. 학력, 경력, 수상실적, 심지어 전시 이력까지 허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면 한림대와 한림성심대는 한림이라는 그 단어가 같아요. 그러면 한림성심대가 한림대로 둔갑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한림이란 단어는 같으니까 전체가 다 거짓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게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5개 대학에 갈 때 다 허위 이력 혹은 허위 학력을 썼다는 거예요. 요건 팩트로 확인된 거고. 그다음에 더 문제는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터진 게 삼성미술관
전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명하기를 처음에 삼성미술관 쪽에서 아니다. 우리 김건희 씨 작품 전시한 적 없다라고 하니까 삼성 플라자에서 했다. 분당에 있는 네, 삼성. 분당에.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한 적 없다. 그 사람 거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삼성미술관 하나로 2번의 해명에서 거짓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공정의 아이콘처럼 본인을 포장했어요. 예. 그런데 정작 안에는 이렇게 거짓에 거짓이 반복돼 왔다. 그러면 그냥 핵심 가치가 아내로 인해서 무너지는 형국인데 그러면 적어도 저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상황 파악이 이랬다면 국민의힘의 대응도 후보의 대응도 즉각 달라졌어야 했다. 달라졌어야 한다. 심각하게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데 아이 뭐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사과하시라니까 사과할게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 자, 거죠. 박정화 실장. 저는 이제 뭐 좀 길게 얘기해 보세요. 네, 최 의원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선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동안의 이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미리 체크해서 국민들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제 팩트로 확인이 됐다고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조혜진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월간 조사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면 말씀하신 몇 가지 일단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림대라고 표기는 이력서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출됐던 서류에는 한림성심대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논란이 됐던 것처럼 뭐 97년, 98년 대도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뭐 이 교생 문제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서류로.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사의 문제도 나름 서류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월간조선 보도 그리고 조혜진 의원실 자료 조사에 통해서 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대 졸업했던 서양화학과냐 아니면 뭐 회화과냐 이런 논란도 그런 연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 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억에 차고 아니면 다소 본인이 잘못됐던 부분 그다음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상황에 대해서 옳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에 차거나 아니면 과장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고 아니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민주당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팩트가 아니다. 허위다. 위조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공세 아닌가. 그런 점에서 후보가 처음에는 다소 억울한 점도 있었을 거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과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단서를 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종식하기 위해서 어제 명료하게 사과를 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사과는 선대위나 이쪽도 몰랐었다면서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읽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어제 소위 말하는 좀 백브리핑 시간에 그런 게 잡혀 있었어요. 당사에서 2시에 행사가 있었고 이 사과가 발표가 된 게 한 3시경 되는데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후보가 간단하게 메모지에 정리를 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사과 문제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국민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다 사실은 후보의 결단 내지는 이런 문제였지. 선대위 내부에서는 우리가 사과를 후보는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 아직도? 그러니까 어제 하기 이전에 어제 전에는 그러니까 분명한 입장으로 단서 달지 말고 후보가 사과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이 많이 모여졌습니다. 여러 단위에서. 그래서 후보에게 그런 건의들이 올라갔던 거고요. 어제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후보가 그렇게 결심을 했고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백브리핑 시간에 갑자기 발표를 했던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건물이 좀 좁아서 당사 옆 건물을 저희들이 쓰고 있었는데 당사에 볼 일이 있어서 3시 언저리쯤 후보실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도 모르고 저는
일을 마치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후보가 아니.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와 후보 부인이 마음대로 하는군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게 그래도 아니죠. 그게 그런 아까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대위의 모든 사람들이 후보에게 인전 정식적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한 번 더 분명하게 사과를 드린 게 맞다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가 이제 결단을 해서 그 시간에 정리를 한 거죠. 아니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캠프의 최대 그 리스크는 언론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저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진지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당선 이후인데 되면 큰 실수를 할 것 같다. 걱정을 깊이 하시면서 당신께서는 뭔가를 크게 기획하려고 해도 너무나 비판이 세고 그게 나중에는 허위사실까지 해서 감시가 너무 심해서 큰 실수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언론이 너무 우호적이라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 혼자서 불쑥 사과했으면 언론은 자기 맘대로다라고 비난을 했을 겁니다.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아니 후보와 후보 부인이 이게 어떤 신문은 그 캠프가 예상치 못하게 사과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거 칭찬받을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예. 이 큰 선거에서. 그다음에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그 주간조선이죠. 예, 월간조선 아니고 네, 주간조선 월간조선. 아닌가요? 월간조. 월간조선의 위클리판인가요? 뭔가 어쨌든 제가 거기에서 봤는데 교생 근무가 뭡니까? 교생 근무가 뭐냐고. 거기 보니까 교생 실습 아니, 그런- 아니에요. 성적 잠깐만요. 의원님, 성적표 아니, 나오잖아요. 예. 대변인님 제가 물어본 그게 아니라 교생 근무가 뭐냐고. 교생 근무가 뭡니까? 무슨 말씀이 하지? 아니 교생 설명 주세요, 근무라고 그냥. 기사가 써 있더라고요. 교생 근무가 뭐냐고요. 근무는 내 직업으로 일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교생은 저도 교생 실습 나갔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교생으로 예일중학교 갔는데 예일여중에서 근무했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거는 내가 자격증 따는 일환으로 공부한 과정이었지 돈 받고 근무한 거 아니거든요. 교생 근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툼의 아니 그러니까 여지가 말해보세요. 굉장히 교생 있는데. 근무가 뭐냐고. 자, 예, 예.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여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아닙니다. 거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봐야지. 아닙니다. 모두 아니라고 그게 말씀드려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 저도 마지막 끝났어요. 말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제가 그 선거 기간 초기부터 해서 합류해서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뭐 과거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이명박 대통령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최 의원님의 기억만에 의존해서 그때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라는 그건 말씀을 뭐 드리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노무현 돼요. 전 대통령의 말을 그냥 말씀하셨는데 옮긴 거니까. 고기 언저리에는 전 노 대통령께서 지금의 언론 그때 당시 우호적인 언론 언론 환경. 환경이 너무 우호적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막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제 됐고. 기억에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두 번째, 모니터는 두 아니요. 번째. 제가 최근에. 모니터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그때 시민단체 모니터 보고서 보시면 보수 언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의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라는 것이 다 그 모니터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더 나아가 그거에 대한 보은으로 불법적으로 종편을 만들어 줬다. 이것까지 그 시기에는 시민단체 정권을 평가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슨 언론이 너무 이명박 대통령 쪽이 우호적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건 좀 자의적이다. 자, 아닙니다. 지금 시민단체 평가입니다. 아니, 지금 이번 지금 대통령 선거 얘기하기도 바쁜데 예, 이게 지금도 좀 2007년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도 자, 그러니까 제가 같은- 예를 든 같은 건데 그 시각의 예가 이제 연장선이라. 청와대에 계시다 보니 아니. 이명박 대통령 옹호하고 자, 싶으셔서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그래서 현재도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수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글쎄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언론 환경이 예. 너무 이게 지금 보수가 아니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생각을 말도 안 하는데 돼요. 저 언론 환경에 대한 두 분의 인식 예, 차이를 우선- 드러냈으면 된 겁니다. 네, 이 정도 그래서 하고. 저는 첫째 이제부터 주장하겠습니다. 교생 근무라는 말은 형용 모순입니다. 예. 근무는 돈 받고 일하는 게 근무예요. 그런데 교생은 돈 안 받습니다. 오히려 대학에서 학비 냈기 때문에 돈 예. 내고 교생 갑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한 걸 근무라고 쓴 걸 보고
야 정말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4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원여대에 이력서를 내면서 2002년부터 2005년 해서 3년 1개월을 맞춰서 이력서를 냈잖아요. 그렇죠. 수원여대 쪽에 JTBC가 확인을 했더니 산업체 근무 경력 3년 이상이 그때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게임산업협회가 생긴 게 2004년인데 어떻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합니까? 이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이게 과장입니까? 허위입니까? 일단 기억에 의존해서 제가 들은 거는 게임산업협회가 사단법인화되기 전에 법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 의존하면 그 준비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포함이 돼서 그렇게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논쟁의 여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재직증명서의 직인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위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직인과 발급 처나 저기를 하면 뭐 오류나 착오가 있을 수는 있다고 쳐도 그게 위조가 됐다. 자, 마치 조국 전 장관의 표창장의 위조처럼 위조가 됐다라고 하는 건 저는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게 업체로 인정받으려면 사단법인이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준비 단계는 자격이 안 들어가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재직증명서를 작성을 해서 가서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다 이러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발급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발급처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지. 확인했습니다. 그거를 언론들이. 어떻게 나와요? 우선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을 제가 받아서 사단법인이 된 2004년 이후 경력부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임의단체 경력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하신 말씀 사단법인 게임산업협회의 입장입니다. 김건희 씨가 그 초대 회장 그 초대 회장이 김범수 씨였고요. 두 번째 회장이 김영만이던가요? 이름이 회장인데 김영만 회장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찍어서. 그러니까 김영만 회장 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모른다 그랬죠. 모른다 그 사람. 그다음에 김범수 회장 뭐라 그랬습니까? 협회에서 그런 일 없었다. 모른다고 그러죠. 모른다 그래서 두 개. 그다음에 잠깐만요. 본인도 모른다고 해요. 잠깐만요. 김범수 모르는데 사진 찍힌 게 돌아다녀요. 예, 그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싶어요. 그 경력 증명서에 임모 국장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모 국장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 그런 거 해준 적 없다. 그래서 협회 쪽 입장이 다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네. 자, 이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 실장 말씀하시고 것처럼 제가 조금 끼어들게요. 네. 이 게임산업연합회가 만약에 발급을 받고자 하는 제가 그 기간을 작성을 하고 제가 직인을 찍었다면 제가 위조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임산업협회에서 발급해준 재직증명서를 제가 받았다면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저한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게임산업협회에서 뭔가 확인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확인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김범수 회장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사진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전히 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위조다, 다 잘못됐다 하는 거는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갔으니까 저희도 확인해보고 언론도 확인해보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확인을 했다니까요. 제가 말씀하신 여기서 거에서 제가 좀 나가야죠. 끼어들겠다고 예고한 거는 뭐 통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위기 관리에 대해서 교과서처럼 펴놓은 몇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하는 방법에 커뮤니케이션적 기법에서 가장 나쁜 게 찔끔찔끔 물러나는 거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나 김건희 씨 측에서 이 문제, 이력서 상의 문제가 보도된 게 벌써 지난 목요일인데 지금 금, 토, 며칠 지나는 사이에 요 아주 시급한 선거 국면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우선 또
사실관계를 좀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후보가 말하다가 어쨌든 이건 논란이 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이게 과연 적절한 위기관리적 커뮤니케이션 대응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건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선대위 저희들이 책임이 져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이 이 건에 대해서 지탄하시는 부분, 지지층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제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많이 단단히 말씀을 드릴 상황을 정리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부분으로 해명을 하면 해명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가 생기는 건 그야말로 찔끔찔끔 물러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준비가 미흡했고 대처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2번, 3번 말씀드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면이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좀 필요하다는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결국 핵심은 김건희 후보가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에 언제쯤 어떻게 나설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그 전에 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는 뭐 연말이나 아니나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논란도 많이 불거졌잖아요. 저는 뭐 불가피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정리가 좀 되는 시점으로 더 늦춰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뭐 이게 정해진 방안이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상황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아직은 때를 정하기 어렵다. 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와 아들 얘기도 여기서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역시 박정환 실장이 먼저 좀 문제 제기를 하시죠. 근데 사실은 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장성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 모든 아버지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제가 사실은 자세히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뭐 지금 민주당에서 해명하고 있는 건, 그다음에 또 다른 의혹들이 생기고 있는 거는 좀 지켜보는데, 다만 민주당이 지금까지에 있었던 많은 논란들, 가령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논란, 우리가 좀 전에 앞서 얘기했던 김건희 씨에 관한 논란, 그리고 현 정부와 정책관에 대해서는 부딪히고 있는 논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런저런 그 정책이나 본인의 소신을 바꿨던 논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과연 이재명 후보는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어떤 입장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처를 하시고 처리를 하는지 저는 그냥 뭐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좀 판단하지 않을까. 그거를 좀 그냥 지켜보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나쁘다, 아니면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좀 아까 사회자께서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찔끔찔끔 물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화끈하게 인정하고 잘못했고 수사해라, 그런 입장이었고요.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는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아들이 성인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김건희 씨가 이게 무슨 과다한 욕심으로 그 욕심이 과했다 돋보이고 싶은 이 허위 학력, 이력, 그다음에 허위 수상 실적, 그리고 허위 전시 실적,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니까 법적 책임 지셔라, 수사해라.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도 수사해서 법적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지게 해라, 이런 거고. 다만 민주당이 이 일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처럼 이게 대통령 뽑는 거지 아들 뽑는 거냐, 이런 대응 안 한 것은 이 점만은 민주당이 더 준비된 정당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반론 붙여도 될까요? 하세요.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일찌감치 이 건에 대해서 논란이 됐을 때 사과를 하고 정리한 건에 대해서는 일견 빨리 손을 썼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 과연 이재명 후보가 너무 그냥 사과라는 표현을 가지고 급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의 많은 관계자들이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옹호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실과 다를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김남국 의원이 뭐 이게 야권의 공세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문제를 덮기 위한 공세다라는 터뜨린 거다. 얘기. 두 번째는 또 뭐 저희가 이따가 제가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한 500만 원 정도의 도박 돈은 그냥 게임머니일 수 있고 그렇게 치면 한 현금 1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내지는 무슨 그 마사지 업소 관련해서는 이거는 친구들의 얘기를 뭐 갖다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은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런 언급을 한 일부 의원이 있었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정말 액면대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과를 한 건지 후보는 사과를 하고 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소위 요즘 말로 이제 쉴드를 치면서 사실을 너무 이렇게 쉽게 정리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저도 지켜보고 국민들 보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언급하세요. 우선 후보가 한 번 사과한 게 아닙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정말 부모로서 면목 없다. 계속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걸 무슨 이게 불법행위이면 불법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의원들의 반박 그중에서도 소위 이게 공작설이라는 거는 저는 뭐 그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작했건 뭐 했건 사실이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공작설에 대해서 언론은 취재할 의무가 있겠죠. 언론은. 그런데 저는 뭐 그것을 얘기하는 거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돈 액수 가지고 따질 거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렇죠. 그 돈 액수 문제는 수사기관이 양형을 따질 때 할 일이고 그럼 파리똥은 똥 아닙니까? 파리똥도 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막 세부로 들어가서 뭐 작은 거를 방어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건 별로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정환 실장이 지적한 민주당 몇몇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뭐 최민희 전 의원도 비판적으로 좀 보고 저는 계시니까. 그렇게 봅니다. 최 의원님 원래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합리적인 분. 아무튼 이번 한 주는 후보의 부인, 후보의 아들 이런 이야기로 한 주가 거의 막 지새워 버린 것 같아서 참 씁쓸한 그런 기분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1시 36분 막 지났네요.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현재 도로 상황 알아보고요. 다시 토론 이어갑니다. 이현 씨. 네, 오늘은 평소 주말과 비교해서 정체 길이도 정체 정도도 심하지 않은데요. 눈이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되도록 차를 가지고는 나오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오늘 주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양재 사이로 막히고 있지만 이후로 경기권의 서통은 쭉 원활하고요. 천안 지역으로 내려가선 천안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목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쪽으로 사고 있는데요. 문경